한국 동해의 외딴 섬이자 자연 그대로의 웅장한 풍광을 자랑하는 곳. 그러나 최근 이 고유한 섬이 전 세계 항공 및 토목공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바로 둘릉공항 건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놀라운 점은 이 공항이 단순한 활주로가 아니라 바다 위 활주로 형태로 지어졌다는 사실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활주로가 단순히 바다에 부유하는 인공섬이 아니라 기존의 산을 절단하고 매립하여 만든 초대형 토목 프로젝트라는 점이다. 최근 독일의 항공기술 전문지 로프트페라잇 웰트가 울릉도 공항 현장을 취재한 기사가 공개되며 유럽 항공계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독일의 유명 항공 엔지니어 페터 슈바이처 박사는 울릉도 공항 현장을 직접 둘러본 후 이 정도 규모의 섬 공항 건설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일이며 한마디로 경악스럽다고 표현했다. 그는 일본의 시추오쿠, 중부국제공항, 나 홍콩 책납콕 공항도 놀라운 공사였지만 산을 하나 통째로 깎아 바다에 매립해 활주로를 만든 울릉공항은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실제로 울릉공항 건설은 공항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수행된 토목 작업으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울릉도는 특성상 평지가 거의 없고 경사와 절벽으로 이루어진 산악 지형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일반적인 활주로 설치가 거의 불가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국토교통부와 시공사들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섬 북쪽에 위치한 산을 대규모로 절단하고 그 토사를 이용해 인근 해역을 메워 활주로를 만드는 산의 양방향 공사에 돌입한 것이다. 해당 공사는 단순히 토사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산 절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 처리, 해저 매립 안정성 확보, 활주로 집안 공고화 등 복합 기술이 총동원되었다.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TBM, 터널 보링 머신, 기술과 고정밀 지피스 기반 중장비 제어 시스템, 파도 및 지진 대응 지지구조 설계가 총체적으로 적용됐다.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수준의 공사는 단순히 공항을 짓는 것을 넘어섰다. 국토를 새로 설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약 1200m로 소형 및 중형 항공기까지 이착륙이 가능한 규모다. 특히 이 활주로는 동해의 높은 파고, 강풍, 해무 등을 고려해 활주로 양측의 강풍 차단 장치와 습기 배출 구조까지 설계되어 있다. 이는 기존 내륙공항과는 전혀 다른 해양 환경에 특화된 설계 방식으로 세계 항공공항 설계업계에서 매우 혁신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독일 기술자들이 놀란 이유는 또 있다. 바로 공사 속도와 효율성이다. 울릉공항 프로젝트는 착공부터 현재까지 단 5년 만에 활주로와 주요 시설물 대부분이 완공되었다. 슈바이처 박사는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이 정도 공사를 계획하는 데만 5년 이상이 걸리고 실제 공사는 10년 이상 소요된다. 한국은 속도와 정밀성, 효율성을 모두 충족시킨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토목과 항공기술이 단지 아시아 선진국 수준을 넘어 글로벌 톱 수준임을 실감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평가에 대해 한국 내부에서는 오히려 늦었다는 시선도 있다. 울릉도는 연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지만 그동안 접근은 배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바람이 거세거나 파도가 높을 경우 수일간 배편이 끊기는 일도 빈번했다. 이런 고립성은 울릉 주민들의 생활 불편뿐 아니라 응급환자 이송, 관광산업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울릉공항은 이 모든 문제를 해소할 열쇠로 지역 주민들과 관광업계의 오랜 수건이기도 했다. 하지만 반대도 없었던 건 아니다. 일부 환경단체는 천혜의 자연을 인위적으로 파괴하는 공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공사 초기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환경보전과 생태복원을 병행하는 생태공존형 공항을 목표로 설계를 수정했고, 활주로 주변에는 인공암초와 해양생태계 복원시설이 함께 조성되었다.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유리 구조 설계, 저소음 운영 시스템, 태양광 기반 보조전력 시스템도 함께 적용되었다. 지금의 울릉공항은 단순히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한국의 항공 및 토목 기술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랜드마크다. 슈바이처 박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한 다른 유럽 전문가들도 한국은 단지 기술을 빨리 적용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의 한계를 도전하고 재정의하는 나라라고 평가했다. 현재 울릉공항은 마지막 시험 비행 및 안전 인증 단계를 남겨두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정식 개항이 예정되어 있다. 개항 후에는 서울 김포공항에서 울릉도까지 단 1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어 울릉도의 접근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곧 울릉 관광 산업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예고하는 동시에 도서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소식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일본은 오키나와 이시가키 등 도서 지역 개발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처럼 섬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공사는 정치적 환경적 부담이 크다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 또한 자국 연안 지역 개발에서 기술력 중심의 접근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울릉공항을 참고 사례로 분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결국 울릉공항은 단순히 섬에 공항을 짓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도전의 실현이었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한국의 기술력과 집요함,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하는 찬사와 함께 회자되고 있다. 한국의 동쪽 끝, 동해 바다 위에 떠있는 그 활주로는 이제 하나의 새로운 상징이다. 이는 단지 공항이 아닌 대한민국 기술력과 의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선언이다. 독일 기술자들이 경악한 이유는 결국 단 하나.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을 한국이 해냈기 때문이다. 한국항공우주 대규모 수주로 반전 신호탄 목표 주가 11만원 상향. 한국항공우주 047810 가 2분기 차가운 실적에도 불구하고 화끈한 수주 성과로 하반기 턴어라운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대신증권은 4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기존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10% 상향했다. 대신증권은 한국항공우주의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을 558억 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 동기 742억 원, 대비 24.8% 감소한 수치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은 8,0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줄어들 전망이다. 2분기 완제기 예정 납품 대수가 1대에 불과한 점이 매출 성장을 제약했다. 또한 미래 사업을 위한 경상개발비 부담도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쳤다. 실적 부진과 대조적으로 수주 실적은 눈부셨다. 필리핀 FA-50-12대 9,753억 원, 국내 KF-21 블록 1 20대 2.4조 원, 기체부품 1,394억 원 등 대규모 계약을 연이어 따냈다. 이태환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에도 여전히 실적 성장이 더딘 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대규모 수주를 실현해 연간 목표 8조 5천억 원 달성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한국항공우주는 파리에어쇼를 통해 작전 성능이 강화된 8-50를 선보이며 동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다. 새 모델은 AIM-9X, GBU-12 장착,
에이스 레이더, 타겟팅 포드 탑재 등 기존 게필러 대비 성능이 대폭 향상됐다. 공군력 증강과 조종사 육성이 시급한 동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높아 향후 수출국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신증권은 목표 주가 산출 시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 EPS 3,640원의 목표 주가 수익 비율 PR 30배를 적용했다. 이는 유럽 방위산업체 동종업계 평균 수준이다. 이 애널리스트는 타사 대비 이익 성장이 지연됐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KF-21 라지 매출화로 이익 성장이 본격화되며 기업 가치 상승이 전망된다고 강조했다.